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브랜드들의 트렌드가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은 앞으로 이어질 자신들의 전기차 전략과 브랜드 비전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기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승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돋보이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커진 이 전기차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본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와 함께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아이오닉 5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5는요 4635mm의 전장과 각각 1890mm, 160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대중적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체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쉐보레 볼트 EV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커진 체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3000m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는 이 차가 얼마나 이 주행거리와 공간, 그리고 이 차량의 여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B 세그먼트 혹은 C 세그먼트 사이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아이오닉 5는 더욱더 큰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 좀 시작점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기차다 보니까 차량의 무게는 제법 무거운 편이에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차량 같은 경우는 이 1950kg에 이를 만큼 이 차량의 무게는 제법 나가는 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비슷한 체급의 이 차량들에 비해서 한 200~300kg 정도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전기차 특유의 배터리 무게가 이 존재감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5는 말 그대로 미래적인 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전면부를 보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헤드라이트라던가 이런 디테일 등에 있어서도 이 전혀 다른 디자인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치백의 날렵한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도 이 전기차 특유의 그런 미래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측면 같은 경우는 다채로운 디테일들이 이 보는 눈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디자인 요소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다만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이 카메라 모듈은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자,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해치백의 실루엣을 이어서 후면으로 오게 되면은 이 아이오닉 5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미래적이면서도 이 디지털라이즈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과 후면이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채로운 디테일들이 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거리라던가 주행 효율성을 위해 이런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죠. 다만 제가 좀 느끼는 아쉬움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채롭고 독특한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디자인은 해치백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해치백을 좀 강제로 확장시킨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 이렇게 전면 부분에 넓게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늘려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차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게 오밀조밀하게 있었던 해치백을 크게 늘리다 보니까 이 스케일 확장에 있어서 오는 허전함,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한 연출이 더 감각적으로 더해졌으면 더 만족감을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아이오닉 5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5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조롭지만 또 깔끔한 그리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감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전체적으로 이 수평의 대시보드를 적용해서 안정감 그리고 또 개방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각종 요소들, 화려한 연출보다는 아주 깔끔함으로 이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조금 다른 구성이 있지만 최대한 지금의 소비자들이 큰 거부감 없이 차량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소재라던가 소재 연출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분명 이 차량의 체급이라던가 이 전기차의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한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깔끔한 이 계기판은 물론이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카메라 측의 아웃사이드 미러 등이 이 탑승자에게 기술적 만족감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된 부분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이 전기차의 특성과 감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지상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기본적인 시트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의 체격이 커져야 이 헤드룸이라던가 공간 확보가 가능했겠죠. 자, 그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시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또 허벅지 지지대도 같이 있어서 이 탑승자의 편안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방식의 이 사이드 미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운전자의 시선이 처음에 좀 적응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분명 명료한 이 그래픽을 통해서 이 사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 시선을 끌고 있어서 이 사용 만족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독특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과 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컨트롤 패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기차의 감성이 잘 느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넉넉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가 긴 만큼 레그룸이 여유롭고요. 또 차체의 체격이 작지 않은 만큼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2열 시트도 굉장히 큼직하게 디자인될 뿐 아니라 등받이 각도의 각도 조절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서 이 장거리 주행에서의 더욱더 쾌적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2열 선블라인도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도어 트림, 그리고 2열 중앙에 이런 충전 포트, 그리고 B필러 쪽에 있는 에어벤트 등이 이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죠.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또 실용적으로 또 넓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과 같이 적재 공간 역시 상당히 넉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게이트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열리기 때문에 사용성도 좋아 보이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게다가 2열 시트가 분할 폴딩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 확보도 가능하죠.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적재 공간과 이 캐빈룸, 탑승 공간이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점, 해치백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확실히 이 전기 모터가 뒤쪽에 자리하다 보니까 트렁크 플로어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간 활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이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 전기차의 특성이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오닉5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차량으로서 후륜 구동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후드 아래에는 전기 모터가 자리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이 수납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죠. 자, 어쨌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제 160kW와 350Nm의 토크를 제시하는 전기 모터로 후륜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는 환산하면 210마력과 35.7kgm의 토크로 상당히 충분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 차체 하부에 72.6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서 이 넉넉한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 주행거리라던가 이 효율성은 이 휠 사이즈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효율적인 모습이에요. 실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사양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회 충전 시 401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복합 전비도 4.9km/kWh시고요. 도심과 고속 전비 역시 각각 5.5 그리고 4.2
km/kWh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또 넉넉한 주행거리의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실내 공간을 좀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 전기차다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능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각 요소들의 배치가 굉장히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고급스럽거나 막 화려한 소재는 아니지만 이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여주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탈 스타일의 피니시라던가 이 스티치의 연출, 소재의 이런 레이어드 타입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각 부분의 디테일들의 연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이 시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손으로 만져보면 이런 소재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나 보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공간 구성에서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이오닉 5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상고가 높거나 차가 높은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어를 열고 이렇게 시트에 몸을 맡겨보면요,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확실히 시트 포지션의 그 기본적인 높이가 높고 이 시트가 높아요. 네, 드라이빙 포지션도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다 보니까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럴 거면 그냥 SUV를 만들지 왜 이렇게 애매한 해치백처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현대차가 현대차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 브랜드의 스타일이라든가 특성이 잘 남아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현대차가 동급의 차량들 중에서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낮거나 그렇게 날렵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이 아이오닉 5가 첫 차이신 분들은 시야 확보라던가 차량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것 같고, 반대로 내연기관을 좀 많이 타셨거나 혹은 좀 낮은 시트 포지션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뭐지? 라는 약간 그런 느낌 충분히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 방식의 아웃사이드 미러인데요. 우선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래픽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픽 해상도라던가 표현력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노출에 따라 좀 날아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화이트아웃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아쉬웠었고, 대신 이 시야가 굉장히 넓고요. 이 각도 조절의 범위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분명 호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칭찬을 했으면 단점도 좀 있죠. 일단 아웃사이드 미러 카메라 모듈이 진짜 안 예뻐요. 네, 많이 안 예쁩니다. 저걸 굳이 저렇게 돌출 타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쪽 그 디스플레이 패널은 모르겠는데 운전석 디스플레이 패널의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좌우 대칭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을 하셨다라는 느낌은 좀 들긴 하지만,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딱 시야각이 좋은 각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왜 고정식으로 했지? 살짝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시야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카메라는, 이 카메라에 투영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게 3D, 그러니까 3차원의 입체 영상을 이 2차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위치, 그리고 사람의 시선의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후진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시야각 적응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 차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웃사이드 미러는 이 후방을 비추는 그 거울 부분과 그 운전자의 시선에 들어오는 그 반사경의 위치, 그 거울의 위치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카메라의 위치와 디스플레이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공간 감각을 동시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선 좀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위치를 맞추는 건 잘하더라도 이 길게 빼가지고 거울과 카메라의 위치가, 그러니까 렌즈와 카메라가 위치가 다를 때 그 차이를 보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 좀 불편함이 좀 도드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어서 주행 부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사실 일반적인 주행을 하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출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0마력과 35.7kg의 토크, 환산시 출력이긴 하지만 분명 이 중형 SUV를 이끌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에요. 산타페 가솔린 터보의 그런 토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출력도 그 정도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행 상황에서 이 차의 출력이 아쉽다거나 움직임이 아쉽다거나 드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의 무게감은 느껴지긴 해요. 다만 약간의 무게감은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차의 크기에서 오는 무게잖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마냥 이 차가 마냥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무게 때문에 이 둔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진중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제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 회생제동의 레벨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다루기도 나쁘지 않고, 그 회생제동의 그 개입이 막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불쾌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능숙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이오닉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 뭐 전동화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아이오닉 5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연기관 차량을 경험하지 않고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만족스럽겠지만, 내연기관을 타시던 분들도 넘어오더라도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궤도에 좀 올랐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추월가속이라든가 고속주행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 차가 힘들어한다거나 모터가 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냥 꾸준히 쭉쭉쭉쭉 뻗어주면서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제 몫을 다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아이오닉 5가 뭐 그런 테슬라라던가 이런 다른 브랜드처럼 막 하이엔드 퍼포먼스로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성격이라던가 차의 특성이 잘 담겨 있다, 대중적인 전기차로서 잘 구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일단 기어 패널이, 저는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버튼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굳이 이런 다이얼 방식 썼어야 되나? 약간 좀 글쎄요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그렇게 심미적으로 그렇게 좋거나 기능적 조작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이너들이 약간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라는 느낌은 들지만, 저는 요 이렇게 막대기 타입의 이 스틱 타입의 이 기어 시프트 패널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그냥 버튼식으로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현대차가 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좀 패널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 쪽에 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그 감각적인 만족감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은요, 조금 양면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왜 뭐냐면은 저속, 그리고 노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구간에서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고 안락하고 그런 좀 기술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되게 고급스럽다,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달리기 시작하면 살짝 불안해집니다. 네. 차가 좀 요동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현대차가 최근에 정말 발전한 것들 중에서 세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오닉 5는 그 세시 발전의 경험이 다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코나라던가 이런 차들은 괜찮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이 차가 너무 길어지면서 너무 커지면서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깔끔한 노면에서 달리는 그 승차감을 이 고속이라던가 좋지 않은 노면에서도 이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좋지 않은 노면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커요. 확실히 이 깔끔한 노면에서의 만족감이 높다 보니까 유독 더 그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의 튀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아이오닉을 사실 거라 한다면 저는 20인치 휠 타이어는 조금 반대. 효율성도 좋지 않을 뿐더러 승차감, 편평비로 인해서 승차감 저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저는 19인치, 18인치 휠 타이어로 좀 사이즈를 낮춰가지고 타이어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지금 조금 아침에 잠을 좀 잘못 잤는지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근데 이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날 때 계속 허리로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너무 거슬려요. 이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았으면 그냥 좀 안 좋네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충격이 좀 더 유독 좀 도드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서스펜션 쪽에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은 능숙하게 다 억제하지 못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만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이걸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꼭 20인치 휠 타이어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라던가 승차감 부분에서 모두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매력 중 하나는 역시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방향지 시트를 켰을 때 해당 부분에 차선을 보여주는 이 카메라 워킹도 좋았고 앞차가 움직였을 때 정차 중에 앞차가 움직이면 앞차가 움직인다고 신호를 주는 부분도 좋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허드라던가 HUD라던가 다양한 주행 편의사양 등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자유로 주행을 좀 해보면서 효율성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실 이 차가 효율성이 아주 탁월한 차는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 중에서 그냥 평균적인 혹은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수준이긴 하지만 차의 체격이라던가 출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어쨌든 4km대 이런 그런 고속 연비를 갖고 있는데 자유로를 주행을 해보니까 7.0km/kWh가 나오더라고요. 분명 공인 연비 대비 개선된 수치고 고속 주행 시에도 좀 더 쾌적한 주행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전기차 중에서도 좀 크고 좀 무거운 그런 좀 구조적 특징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를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명료한 그런 전기차의 감성 잘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사용하기 좋은 또 기술적 매력이 높은 그런 전기차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미래적인 모습에 이 넉넉한 공간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편타당한 전기차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동안 전기차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작고 아담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기폭제 혹은 도약의 좀 발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차가 좀 더 특별하게
능숙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 좀 긍정적인 차량이었고요.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고속 충전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부터는 정말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쉐보레 같은 경우가 이 볼트 EV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했던 것처럼 현대차는 이번 아이오닉 5부터가 정말 내연기관을 능숙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마일스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와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